사의 그 뿌리는 헌법 있는 이 땅의 농사를 과연 우리 지경 어떻게 병원 갔다. 요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이슈가 농지 전수조사입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러면은 농막이나 체류용 쉼터도 조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상 농막이나 체류용 쉼터를 보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농막이나 체류용 쉼터를 가진 사람은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지 전수 조사의 그 시작은요, 헌법 121조에 나와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자, 즉 농사를 짓는 사람이 유전, 농지를 보유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헌법에 들어가 있지만 이 출발은요 1948년도에 재헌헌법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왜 포함됐냐 하면요, 지주들이 땅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소작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작농들에게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법이고요. 현재 이 법은 1987년도에 현재와 같이 포함되게 됐고, 거기에 문구에는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소작을 금지한다라고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우리가 잘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유전,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경자,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이런 강제 조항과 같습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의 핵심은요, 이 땅이 과연 그 농사에 쓰이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관들이 보는 것은 이런 농막이나 체류용 쉼터가 아니고 농막이나 체류용 쉼터 주변에 있는 농지입니다. 단 농막이나 체류용 쉼터를 보유한 사람들은 주의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농지가 대부분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요, 또 수도권 농지의 투기 위장 전입이 또 많잖아요.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 영농 체험자들이 아마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번 조사가 진행되면은 여러분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고, 또는 그 주변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사전에 이렇게 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농지를 그 현장 조사하게 되면 농막이나 체류용 쉼터가 있는 지역이 당연히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시점에 농지 전수 조사인가? 올해 2월 달에 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 땅값이 너무 올랐다, 농사 짓겠다고 사놓고 안 지으면 팔게 하는 매각 명령을 제대로 하고,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으로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4월 달에 당정에서 이 문제를 공식화했고요, 5월 달에 그 농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그 법령집에 들어가 보면 6월 달부터 시행되는 거 또는 8월 달부터 시행되는 거, 이 항목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지금 시행되거나 아니면 곧 시행이 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농지법 개정의 그 핵심 내용은 농지 전수조사의 근거가 되고요, 위반이 확인되면 처분 명령이 의무입니다. 이 처분 명령은 지자체장이 할 수도 있고요, 지자체장이 만약에 그것을 시행하지 않으면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특기사항은요, 불법 임대차 신고 포상금 제도가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농지를 직접 경영하지 않고 뭐 지인들한테 주었다든지 또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집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인지한 사람이 신고를 할 경우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적발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졌겠죠. 옛날에 우리가 파파라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최근에 뭐 농파라치라고 이제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까지 심지어 돌더라고요. 이번 그 농지 전수조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고요. 조사 인력을 이번에 그 5,000명을 선발을 했는데요. 이 조사 인력 투입에만 약 예산 600억 원이 투입됐고, 또 이번에 그 전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 600억 원, 즉 뭐 드론을 구입한다든지 그 전자지도를 갖다가 갱신한다든지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든지 하는 데에 600억 원에서 약 1,200억 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특징은요, 조사 인력 5,000명에 농산물 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특사경이 포함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갖다가 만약 적발이 되면 형사적인 그 처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번 그 조사의 단계는 1단계,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1단계는 96년 이후에 농지를 획득하거나 구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올해 말까지 8월서부터 이제 올해 말까지 조사를 하게 되며 그 내년서부터는 96년 이전에 구입하거나 또는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위반을 어떻게 알아낼까? 공무원들이 전 지역을 다 발로 뛰어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팜맵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농지를 전부 다가 그 항공사진에 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농사를 제대로 짓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다 실려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갖고 있는 그 농지에 실제 농사는 몇 % 정도 짓고 있나.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가 여기 있는 이 농지에 뭐 50점 몇 %를 농사 짓고 있다고 %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록은 2011년부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사관이 나왔을 때, 아, 작년까지는 내가 성실히 농사를 지었지만 올해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가 농사를 못 짓게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그 이 농지가 전부 다 사진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DB를 분석하게 되면은 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요, 이 여러분들이 이게 항공사진을 AI로 다 분석하게 되면 가장 그 불법이 의심되는 그런 것들을 쉽게 추려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이제 아마 조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 이 농지가 좀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붙습니다. 어떻게 붙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즉, 탐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농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의 이장님이라든지 또는 그 농지위원이라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LH 사건 이후에 그 각 지자체, 읍면동에 농지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농지위원들은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농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환히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농지를 갖고 있으면 성실하게 짓는지 아니면 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 하는 것들을 당연히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또 탐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아, 여기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다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부가 보는 그 농지 전수 조사에 뭐 유형군이 있습니다. 뭐 10대 유형군이라고도 하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그 농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죠. 즉 뭐 수도권들이 되겠죠. 또는 이 농지를 경매로 확보하신 분, 또는 이 농지의 소유자가 애국인이라든지 또는 관외 거주자, 즉 농지가 소유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주말 체험 영농자들이 많이 포함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농막 체류용 쉼터는 운영을 하면서 농지를 잘 운영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집중 타겟이 될 것입니다. 농막 쉼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땅이, 즉 농지가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뭘 하면 되느냐? 이번 농지 전수 조사를 대비해 가지고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농지에 실제 농사 흔적을 남겨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작물을 심고 영농일지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농자재 영수증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씨앗이라든지 뭐 종자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기도 할 것이고요. 농작물을 여러분들이 혹시 판매를 했다면 그 판매 영수증 같은 것들을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는요, 여러분들의 그 농지를 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즉 뭐 다년생 작물을 심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거든요. 그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등으로 해서 농지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도 어렵다 하면은 농어촌공사 산하에 농지은행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위탁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일정 요건을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사람들한테만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요, 불법 농막이거나 혹시 체류 쉼터 같은데 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면 조속히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농막인데 체류 쉼터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즉시 쉼터로다가 전환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넷째는요, 농지대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 나서는 그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농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그 읍면동 사무소에 가게 되면은 그 농지대장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간단하게 서류를 작성하면 농지대장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농막의 경우에 주거용 흔적을 조심해야 합니다. 농막에 주거한 흔적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즉 야간에 뭐 주차를 한다든지 또는 뭐 야간에 심야까지 불이 켜져 있다든지 또는 과다한 전기요금이 나온다든지 등등의 이렇게 주거했던 그런 흔적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적발이 되더라도 바로 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벌칙을 받는다든지 농지를 매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1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유예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시거나 또는 소명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공사 산하에 그 농지은행에다가 임대 위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요, 정부가 보는 것은 뭐 농막이나 체류용 쉼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농막이나 체류용 쉼터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실제 농사 짓는데 활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농지 전수조사에 안전한가 하는 것들을 체크해 보시려면요, 댓글에다가 자가진단 7가지 체크리스트를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인 상황을 체크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풀옵션 체류용 쉼터를 가지신 분이 유의해야 될 사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박람회라든지 또는 어떤 그 이제 큰 업체에 가서 체류용 쉼터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다. 그래서 나는 법적으로 위배될 사항이 전혀 없다 라고 혹시 생각하시더라도 다음 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이랑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